명제. 자, 받아적기. 명제, 다음 페이지에 명제 빈칸 있죠? 할 게 많아서 그냥 여백 다 비워뒀어요. 명제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참과 거짓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판단은 결정한다는 거죠. 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문장 조건을 우리가 명제라고 쓰셔야 돼요. 명제는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예요. 우리 이제부터는요. 모두 수학책 이런 건 아닌데 참 투르죠. 그래서 거기 T라고 쓸 거예요. 참은 T라고 쓸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투로. 거짓은 false죠. 영어로 시켜서 false입니다. 그래서 거짓은 이제부터 X, O 안 하고 이렇게 T하고 F로 구분할 거예요. 참은 T, 거짓은 F.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 참과 거짓을 판단한다고 했으니까 명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참, 거짓을 판별하는 능력이죠. 그럼 참인지 또는 거짓인지 판단하는 방법, 판단법. 이게 명제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판단법.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요. 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하고요. 참은 true, 거짓은 false. 그래서 TF를 쓸 거고요. 우리는요. 그럼 명제의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참인 명제인지 거짓인 명제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 영희는 겁나 이쁘다. 장원영처럼 생겼다. 명제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명제가 판단이 안 됐죠. 참인지 거짓인지. 영희의 어머님은 영희를 보고 야, 우리 딸이 장원영보다 예뻐 이럴 거고 옆에 있는 코에리는 이럴 거고 이런 건 명제가 안 돼요. 자, 그러면 1 더하기 1은 2다. 명제 아니에요. 명제죠. 무슨 명제? 참인 명제.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3은 100이다. 무슨 명제예요? 거짓인 명제. 명제가 아닌 게 아니야. 거짓도 명제야. 근데 이렇게 우리가 듣자마자 알 수 있는 명제가 있고 참거짓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르겠어.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어떤 명제를 판단할 때 내가 보자마자 듣자마자 참인지 거짓인지 명제가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문제가 안 돼. 판단이 안 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포함되는 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도 하나만 얘도 한번 써보세요. 은평구는 서울이다. 명제야 아니야? 명제예요.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 은평구는 서울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라고 왜 느꼈지? 나영아? 조금 더 생각해. 맞는 말인데 참이라고 했어요. 영희야. 왜 은평구는 서울이다가 참이지? 내가 참이라고 했잖아. 왜 참일까? 너 참이라고 판단했잖아. 왜? 은평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서울에. 포항관계를 따져서 이렇게 표현해요. 은평구는 서울이다. 자, 이거는 명제예요. 무슨 명제? 참인 명제. 왜냐면 서울을 그려볼까요? 서울 이렇게 그려지죠. 서울 이렇게 그려져요. 서울 안에 은평구가 이렇게 있어요. 은평구. 자, 서울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은평구가. 따라오셨나요? 우리가 은평구가 누구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렇게요? 우리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이거는 서울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독일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죠? 은평구는 서울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차례라고 얘기합니다. 그 판단법은 뭐냐면요. 하고 하셔야 돼요. 판단법은 포함관계예요. 포함되는 참이다. 이렇게 써주세요. 써주셔야 돼요. 이 한 문장을 갖고
가지고 명제를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쭉. 자, 빨리요. 딴 생각했어 이미. 안 했어? 내가 뭐라 그랬어? 논평구가 서울이란 참이야 뭐지야? 참이야. 왜 티야? 왜 티야? 포함되니까 참이에요. 포함되면 참이다. 포함되면 참인 거예요. 포함되면 참이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전체 얼개고 명제 시작합니다. 이제 이게 다예요. 제일 중요한 거. 나머지는 저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다 이제 분해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철학책 봐봐. 다 이렇게 돼 있어. 자 1번. 자, 어떤 명제의 용어들, 용어 정리, 명제의 용어, 명제를 또 이거 수학이라고, 학문이라고 또 다 풀들을 쓰는 수학자들이, 논리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명제의 용어. 자, 먼저요. 우리가 여기 보셔야 돼요. P이면 P는 조건이에요. 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었다. 이거 쓰셔야 돼요. 명제가 있고 P이면 Q이다. 여기서 이거죠. 은평구가 P고요. 서울이다가 Q입니다. 은평구가 P고요. 서울이다가 Q가 되는 거예요. 썼어?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써보세요. P이면 Q이다. 집중 안 하니까 이거 쓰고 해야겠다. 자, 7번 봐주세요. 이거 영상을 보면 진짜 못돼요. 얘만 둥둥 떠다녀. 나 스키장 할 때 우리 가족들 다 쓰게 하고 와도 이렇게 하이가 얘는 못 찾아.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딱 보이니까 저기요 가족 저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줘. 진짜 똑같은 거 저기서 봤어요. 이래. 자, P면 Q다. 우리 여기 P를요 가정이라고 해요. 뭐뭐 이면에 들어있는 걸 가정. 요 Q이다는 뭐라고 하냐면 결론이라고 해요. 결론. 가정 명칭이 들어가요. 가정이고 결론이에요. P면 Q이다로 주어지는데 P를 가정, Q를 결론이라고 합니다. 용어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1번, 2번. 그 다음에 또 수학은요. 썼어? 정리했어. 수학은 말로 잘 안 하려고 그러지. 수학을 다른 말로 기호학이라고도 하거든요. 기호학이다. 기호. 그러니까 어떤 기호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안 하고. 그래서 이거 P이면 Q이다를 딱 해놓으면 P이면 화살표로 Q이다. 요 P를 가정. 화살표가 나가는 부분을 가정. 화살표를 받는 부분을 결론이라고 얘기합니다. P면 Q이다. P면 Q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요. 이렇게 말로 쓰는 거를 수학에서 좋아하지 않으니까 기호로 만든 거예요. 기호. 이 두 개는 똑같은 표현인 거죠. 같은 일이에요. P면 Q이다. P면 Q이다. 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x는 1이면 x의 제곱은 1이다라는 명제가 있었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해봐. 참인지 거짓인지. 저렇게 물어봐요. 저거를 뭐라고 묻는 거야? 참인지 거짓인지. 자, 이번에는 0이가 참이야 거짓이야. x가 1이면 x의 제곱은 1이다. 직관적으로. 참이야. 왜 참이라고 판단했지? 당연한 건데? 자,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이렇게 된 거야. x가 1을 만족하는 그 집합을 진리집합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이제 다 명칭이야. 진리집합. 그럼 x가 1이라는 것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냐면 1이에요. 그냥 거예요. 얘하고 같은 뜻은 이거예요.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x의 제곱이 1이다라는 것의 진리집합은 뭐가 될까요? x가 제곱이 1이다라는 진리집합 마이너스라고 1이에요. 이렇게 된 거죠. 보고 계세요? 이건 진리집합이라는 명칭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자, 진리집합
그럼 1이라는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과 2이라는 집합에 우리 집합에서 배웠던 부분 집합 포함됐죠. 이렇게. 아 이렇게 얘가 이쪽에 포함됐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명제는 참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거예요. 틀리. 그래서 자 여기다가 이어서 밖에 밑에다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연결되는데 예시 듣고 그 밑에다가 뭐가 쓰냐면 되는 거예요. P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P로 표현하고요. Q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Q로 포함하고요. 이렇게 포함되면 우리는 뭐다라고 얘기하냐면 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P다. 이게 참이다예요.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이다. 정의 한번 더 썼습니다. 참이다. 참이다. 똑같은 얘기 반복하죠. 포함되는지 알겠어. 대충 알겠어요. 선생님 넘어가 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참이다. 참이다. 따라오셨나요? 예스. 이게 참이다라고 해서 용어 첫 번째 했고요. 자, 용어 중에 이제 세 번째 용어. 이게 또 하이라이트예요. 발표 칠게요. 세 개. 용어 아셔야 돼요. 왜냐면 명제라는 걸 처음 배웠으니까 집합도 그렇고 용어가 외워져야 틀릴 거야 여기는. 자, 뭘 할 거냐면 이 배우라는 거에 대해서 용어를 배울 거예요. 잠깐만, 보고 써, 보고. 역은요, 가정과 결론을 자리 바꾸는 거예요. 가정과 결론을 자리 바꿉니다. 싹. 가정과 결론을 자리 바꾸기. 이는요, 부정만 합니다. 이거 부정 설명 아니고 부정만 합니다. 오늘 부정만. 배우는요, 역과 이를 동시에 합니다. 역이를 동시에라고 써주세요. 역은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꾼 것을 역이라고 하고요. 이는요 부정만 한 것을 이라고 하고요. 대우는 역과 이를 동시에 발생시킨 것을 대우라고 합니다. 쓰셨어요? 쓰셔야 돼요. 여기 다 써야 돼. 여기는 용어 정리야. 저 용어 이해 못하고 못 외우면 여기 한 개도 못 풀어. 시키는 걸 해야 되니까. 자, 이번엔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이 부정이라는 말이 나왔죠. 부정에 대해서 또 살펴볼게요. 참고가 아니고 부정. 참고 아니죠. 부정은 이거예요. P이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처음이니까 잘 들어요. P이다라는 명제를 부정하면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P가 아니다라고 할 거예요. P가 아니다. 이게 부정하겠죠? 근데 우리는 수학에서 이렇게 문자 쓰는 거 싫어한다고 했죠? 그래서 P의 부정을 뭐라고 하냐면 not P라고 해요. 물결 표시예요. 물결 표시. 이게 부정의 표시예요. 뭐라고 읽냐면 P가 아니다라고 읽어도 되고 보통 not P라고 읽어요. not P. P가 아니다. P의 부정이라고 해요. P의 반대라는 거예요. 자, P가 아니다. not P. not P. 부정을 조금만 더 할게. 여기 대고 하기 전에 부정을 조금 더 할게요. 나피. 부정은 뭐 반대는 소리예요. 부정. 자, 부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가봅시다. 예를 들어서 x가 1이다라고 써요. 얘를 부정해 보시겠어요? 그럼 x가 1이 아니다죠.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x가 1이 아니다. 뜻되겠죠. 부정. x가 1이 아니다. x가 1이다. x가 1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부정. 이게 부정하는 거죠. 따라오셨나요? 이 부정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부정해봐. x가 1보다 크다를 부정해보자. 뭐가 될까? x가 1보다 크다를 부정합니다. 자, x가 1보다 크다는 빵꾸 뚫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요. 이거의 반대 개념. 지금 우리가 x가 1보다 크다가 이거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 개념이니까 어떻게 색칠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를 부정. 따라오셨습니까? 다 써야 돼 이거. 자, 그다음에 또 정리할 거. 우리가 and 집합에서
했었죠. and 그리고 이고 콤마 요거는 우리가 교집합 이렇게 했죠. 자 그럼 and 대신 오와 이거나 합집합 이건 같은 소리예요. 이 세 개는 같은 소리예요. 뭐뭐이고 콤마 교집합은 같은 소리. 오와 뭐뭐이거나 합집합은 같은 소리인데 얘를 부정하면 얘가 되고 얘를 부정하면 얘가 되고 얘를 부정하면 얘 서로 부정관계예요. 이 두 개는 서로 부정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and의 부정은 오와, 오와의 부정은 이고, 이고의 부정은 이거나, 이거나의 부정은 교집합, 교집합의 부정은 합집합. 서로 부정관계예요. 이렇게 하나 써가지고 부정에 대한 얘기 좀 더 할게요. 뭐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요. 방학 숙제 없던데 이번에? 7 보기 수학 문제 풀어 있었지 너희? 있었어? 너도 있잖아. 신동 모르겠다. 있어. 너 있지 분명히 있어. 국어야 영어야 수학이야 뭐야 다 있지. 수학 못 풀어오게. 독서? 너희는? 그거 수행평가에 들어가지 않아? 세특이나? 해야 돼 있으면 신도 없어도 풀어가는 거? 네, 건강하게 있다가 돌아오기였어? 여기 배우고 있고 부정 내일은 뭐가 있냐? 자 이제 됐죠? 부정돼서 그래서 이렇게 돼요. 또 계속 이거 한번 해봐. x가 1보다 작고 도전이야. x는 5보다 크저를 부정하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전. 이거 쓰고 해보세요. 이거 딱 외워야 돼요. 자, 얘를 부정해 봅시다. 자, 태우고 있다가 일단 급한 거부터 해서 내려오세요. 있다가. 자, 부정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 반대가 되니까 x는 이렇게 되고 얘 반대되니까 x는 이렇게 되고 잘 따라하고 있어. 5와는 콤마로 돼요. 이렇게 쓰면 틀려요. 많이 틀려요. 그럼 얘를 다시 써볼까요? 수직선에 표현해볼게요. 교집합인 거죠? 이건 교집합이었다는 소리예요. 5하고 같은 거. and 그 다음에 5보다 작다. 겹치는 게 어디서? 그래서 우리 이렇게 써요. 요거 하나 이렇게 하나 형식 하나 외워둡시다. 딱 요거 하나 얘를 부정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부정하면 또 어떻게 돼요? 얘가 되겠죠. 서로 부정관계 외우셔야 됩니다. 부정관계 뭐 생각했어? 순간적으로 숙제가 있었냐? 조금 귀찮아도 하셔야 돼요. 부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이야. 부정에서 이거 되는 게 실제 수학에서. 자, 그 다음에 또 부정 하나만 더. 우리가 어떤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어떤 썸이죠. 모든이라고 모든 올이에요.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고요. 모든의 부정은 올입니다. 서로 부정하는 거예요. 또 써주시고. 어떤의 부정은 모든, 모든의 부정은 이상하죠, 얘들아. 모두의 부정은 뭔 거 같냐면 하나도 없는 거 같은데 아니야. 모든의 부정은 조금이라도 일부가 있는 거야. 그럼 일부가 있는 거에 부정은 전체. 이상하죠. 우리가 수학적인 말하고 느낌이 좀 달라. 이게 왜냐면 일본어 번역하다 보니까 영어로 써놓은 거였어. 사실 우리가 모두의 부정은 느낌이 어때? 반대는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생각하잖아.
아니야. 모든의 부정은 일부가 있어. 일부의 부정은 조금 있는 거야. 부정 전체. 이렇게 구분해야 돼. 아직은 헷갈릴 거고 말만 적어놓게. 모든 거 어떤 애 부정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요것도 하나 있고 이제 아까 했던 여기 대우를 할 건데요. 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걸 우리가 P면 Q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다 하실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부정을 써볼게요. 아 부정이래. 저 역을 써볼게요. 아까 여기 뭐였죠? 여기 P하고 Q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 바꾸라고 했죠. Q이면 P다. 얘가 역관계예요. 역이라고요. 그럼 얘 역은 누구예요? 얘 역 하나 써주세요. 이걸 역이라고 해요. 역 써주세요. 역시 아이씨 역시 내 목소리 들리나요? 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다 2 만들어 볼게요. 2는 뭐만 한다고 했죠? 부정만 해요. 부정만 해야 돼요. 낙피면 낙추이다. 이거를 여기라고 합니다. 옆에 빨리 따라서 요즘에 너희도 학교에서 애들 머리니 막 검사하고 하는 요즘에도 머리니가 뭔지 알지? 이렇게 머리에서 요만한 벌레 생기는 거 그거 언제 검사하면 그랬지? 요즘에도 하긴 하지 가끔씩. 한 번도 한 적 없어? 초등학교 때? 아니 이게 잘 씻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어서 이게 있었지? 너는 언제 했어? 그런 검사? 중3 때? 초3 때? 하는 게 있다니까 원래. 뭐 되게 씨. 자 그다음에 대우 만들어 볼게요. 대우는 역과 이걸 동시에 하니까 자리도 바꾸면서 부정이니까 낙큐이면 낙피이다. 대우 이렇게 표 만들어 보세요. 여기 대우 이거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대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다 왔어 이제. 첫 번째 거짓말이에요. 한참 남았어요. 여기 대우 수학 같지 않죠? 외워야 돼 제발. 이에 대해서 뭐 더 자세히 설명 안 했는 외우라고 여기는 명칭 알아야 되니까. 예린아 녹음 안 돼 여기. 오케이. 요즘에 예린이가 딱 마스크 쓰고 얘기 안 하겠다. 나한테 아까 내가 대천 갔다 와서 뭐하고 재밌었니? 그랬더니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뭐 했는지. 거기가 뭐 했니? 딱 영어는 케이블카라고 얘기 안 해? 뭐 먹었니? 그냥 가기 싫었다 딱 한마디. 자, 이게 여기 되고요. 그러면 바깥으로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죠? 얘를 부정만 했죠. 얘 이 관계예요. 가정하고 결론만 뒤집었죠? 얘는 역관계예요. 얘하고 얘는 뒤집으면서 부정까지 해서 대우가 편은 안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 대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여기 대우. 자, 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주어진 명제를 역이 대우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여기는 여기 대우. 쓰신 분을 위해서 볼 건데요. 뭐 해볼까? 그냥 수학 하자. x가 1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다 라는 어떤 용자가 있었던 거 쳐볼게요. 이것에 역을 만들어 보시고요. 0이 아니라고 해야겠다. 2도 만들어 보시고요. 6도 만들어 보세요. 문장 역, 이거 만들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만들어 봅시다. 여기 때문에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법이 없어. 저거 해야 돼. 용어 다 익숙해져야 돼서 좀 지겹지만 하고 있는 방법이 없어. 여기에 오면 용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자, 역은요. 그치, 이렇게 하는 거죠. 가정과 결론 그렇게 하는 거죠. 루트탕입니다.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바꿔라. 가정과 결론을 바꿔라. 여기는 배우는. 자, 2는 주어진 명제의 부정만 해요. 1이다의 부정은 이게 아니다. 얘가 아니다라는 것은 2다. 여기 만들었어요. 대우는요. 자리도 바꾸면서 부정하는 거니까 x의 제곱 빼기 3x가 0이면 x는 1은 아니다. 이렇게 여기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여기도. 되셨나요? 여기도? 자, 이제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한 몇 가지 또 할 거예요. 이게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게 있거든요. 보자. 지금 설명할 때 한 문제 나와요. 찍었어? 아, 이거 찍히려 했는데. 자, 여기요. 자, 이제요. 이거 지우고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자, 먼저 대우법. 대우법 이렇게 쓰는 거예요. 대우끼리의 참거짓은 일치한다. 라고 써보세요. 대우끼리인데 얘네하고 얘네라는 소리예요. 대우끼리. 그러니까 얘네들 쉽게 얘기해요. 얘네들. 또는 뭐 얘네들.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라는 소리예요.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에요. 다시요. 대우끼리의 참고 쓰셔야 돼요. 얘가 참이면 얘도 참.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 대우끼리는 참거짓이 일치해요. 대우끼리는. 그래서 대우법은 뭐냐면 주로 부정적인 명제에 주로 써요. 부정적인 명제라고 써보세요. 우리가 사람의 머리가 부정적인 용어가 들어가면 참거짓 판단을 되게 못한대요 원래. 그래서 부정어가 들어갔을 때 참거짓 할 때 대우법을 쓰는데 이런 식이야. 한번 맞춰봐봐. x의 제곱이 1이 아니면 x도 1이 아니다. 참거짓. 여러분 맞출 수 있지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자, 모르겠죠. 내가 모른다고 해줘. 여러분은 모르는 거야. 부정됐으니까 헷갈려요 선생님. 그럼 뭘 만들 거라고? 대우를 만들어요. 얘 뭘 만들어요? 얘의 대우를 만들어요. 그러면 자리 바꾸면서 또 부정이니까 x가 1이면 x의 제곱은 1이 다의 참거짓을 진리집합으로 비교해 봅시다. 포함됐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true. 자, 대우가 참이었으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그냥 얘 고민 안 하고 참이라고 얘기한다가 대우법이에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대우법이 이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돼요. 얘의 참거짓을 보고 얘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뜻입니다. 손 놓으셔야 돼요. 빨리 손 놓지 말고. 이게 대우법이에요. 대우법. 우리 땐 대우 사태라고 그랬는데 대우법. 대우라는 것을 아시는 분 있나요 여기? 우리 시대에 살았던 대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았어? 나랑 같은 세대야? 어디서 왔더니? 대우법.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우끼리의 참거짓이 일치한다. 지금 하나씩만 보여주고 있는데 용어를 여러분이 외워와야 들고생 거예요. 안 해보면 계속 도돌이표 여기는. 그냥 대우가 뭐였죠? 이거 끝이에요. 자, 이제 또 수학 문제 나온 또 중요한 거 3단 논법.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 중 소피스트들이 3단 문법을 잘해서 휘어잡았죠. 3단 문법이라고 써보세요. 왜 안 써나요? 3단 문법. 왜 써놓고 있어? 3단 문법.
삼단원법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P이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R이다. 이게 참이네요.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네요. 그 Q가 연결됐으니까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P에서 Q 갔다가 R로 가니까, 그래서 이 흰색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주어지면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바로 P가 R이 되는 게 참이다라고 알 수 있어요. 얘를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삼단문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요. 자, 해주셔야 돼요. 이 두 개가 엮여서 시험 문제에 나와요. 아직 실계는 안 보여주고 있는데 용어 정리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자, 따라오셨으니까 철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철이라는 아이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애는 돈도 많다는 게 철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쓰니까 보세요. 철이라는 아이는 기분 좋게 예린이라고 하자. 코 아니고 킹 예린이에요. 킹 예린이라는 아이는요, 공부를 많이 해요. 자, 공부를 많이 하면요,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이 겁나 많아져. 돈이 거대해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린이가 공부를 많이 했을 뿐인데, 공부를 많이 하면 돈을 번데, 예린이는 부자가 된 거죠. 돈이 겁나게 많아졌어요. 이게 성능법이에요. 웃긴데 사실이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요, 밥을 겁나 많이 먹어요.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아유 저 땡새끼 이러죠. 그러면 나는 뭐가 됐어요? 갑자기 돼지가 됐어요. 이거는 왜 웃기죠? 자, 우리 영희는 숙제를 안 해와요. 숙제를 안 해요. 숙제를 안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숙제를 안 하면 뭐가 됐어요? 숙제를 안 하면 부자가 돼요. 와우, 씨. 숙제를 안 하면 부자가 됐어요. 이때 주식 공부한 거죠. 그래서 영희는 뭐가 돼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나영이 빼면 될거 아니에요. 나영이도 해주잖아. 나영이는 인스타를 많이 해요. 카톡을 많이 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됐어요. 그죠? 일론 머스크 되는 거 싫어? 너무 좋죠? 자, 나영이는 누구하고 똑같이 된 거잖아. 일론 머스크. 이게 3단원법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3단원법이고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내일은 남은 시간 동안 할게요. 1번 용어 정리했죠. 와우. 명제의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자, 용어 리스트에 쓰셔야 돼요.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라고 써보세요. 겁나 헷갈려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여러분들 뭐 정책 토론회, 뭐 심야 토론회, 100분 토론회 같은 거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이 패널들이 나와서 이런 정책에 성공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무엇입니다. 막 이런 표현 써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 아니, 내가 부동산을 내가 나의 이걸 이용해가지고 값을 잡을 충분 조건은 이게 필요한 건데 왜 안 해줍니까? 왜 안 하십니까? 막 이런 논쟁들을 하거든요. 그때 쓰는 용어들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먼저 충분 조건은 뭐냐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는데 P이면 Q이다는 참이에요. 여기 포함돼요. 근데 Q가 P에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쓰셔야 돼요. 익숙해지셔야 돼요. 얘도 들어드릴게요. 어떻게 할 건지. 자, 예를 들어서 서울이면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서울은 대한민국이기 위한 무슨 조건일까요, 여러분? 무슨 조건이다? 라고 물어볼 거예요. 무슨 조건? 무슨 조건일까요? 써야 된다니까? 오늘 딴 생각하는 게 있어. 써야 돼요. 서울은 대한민국이 위한 무슨 조건? 자, 서울은 대한민국이 이제 맞죠? 포함되니까. 대한민국은 서울에 포함되지 않죠? 포함되어 있어요. 요게 만들어지면 뭐라고 얘기해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나영아, 충분 조건. 자, 이번에는요. P이면 Q이다는 거짓이고요. 거꾸로 Q이면 P이다가 참여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장난 같은 되게 중요해요. 이거 꼭 시험도 나와요. P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써보세요. 필요 조건. 뭐 이런 거예요. x의 제곱이 1은 x가 1이기 위한 무슨 조건? 무슨 조건이 뭘까요? 화살표 따져보세요. 진짜 꼭 100% 시험 문제. 이건 100%. 진짜 정말. 이거는 그냥 등급으로 100% 나와요.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 100%. 자, 따져볼까요? 이쪽으로 거짓이죠. 왜냐면 얘의 진리집합은 이건데 이쪽으로 포함되지 않죠? 거짓. 하지만 얘가 여기에 포함되죠? 참. 요 화살표를 갖고 있으면 여기는 필요라고 얘기해요. 필요 조건. 정말 중요한 내용은. 자, 이제 마지막 필요 충분 조건. 자, P이면 Q이다도 참이고요. Q이면 P가 참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P하고 Q가 같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됐을 때는 뭐냐고 얘기하냐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거죠. 내 말 들어보세요. 자, 나영이가 겁나 예뻐요. 예쁘다는 말 듣는 사람은 나영이밖에 없어요. 그럼 나영이하고 예쁘다는 건 뭐가 돼? 하나죠, 그냥. 그럼 나영이가 예쁘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반대로 예린이가 못생긴 거야, 대명사예요. 마음에 안 들어? 부자. 예린이가 돈이 많아요. 돈 많은 사람은 예린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린이하고 돈 많은 거 동일하잖아. 그럼 이거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말은 안 하지만 x가 1은 x가 0은 x의 세제곱이 0 되는 거. 이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왜냐면 x가 0이면 x의 세제곱 0이죠. x의 세제곱 0이면 x도 0이에요. 다른 거 없으니까. 이렇게 됐으면 이건 뭐라고 얘기해요? 필요 충분 조건. 따라오셨나요? 자, 여기까지요. 복습하셔야 되고